고대 이집트 파라오 왕으로부터 피라미드를 완공하면 평생 먹고 놀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거운 벽돌을 손수 옮겨가며 인력을 동원해 쌓을 것인지, 아니면 초기 비용과 시간을 들여 크레인을 설계해 기계를 이용하는지 선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즉, 전자는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가난한 근로자, 후자는 경제적 자유를 이뤄낸 부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현재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몇 년째 손수 벽돌만 옮기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내 모습은 내 과거 선택의 집합체이기에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미래 역시 현재의 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지금과는 다른 선택, 다른 길로 가야지만 미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 대다수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저 열심히만 하다 보니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젊을 때부터 부를 빨리 증식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흔히들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열심히 살면서 천천히 부를 증식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큰 돈을 담을 수 있게끔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시간과 노력을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언컨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신 한탕 대박을 노려 쉽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그저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니 부권, 도박, 지주택, 초단타, 초치기를 넘어 사기를 당하고 말죠. 부자가 되려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부를 성취한 나이, 성별, 시기 상관없이 치열하게 어떤 과정과 사건을 겪으면서 부를 증식해 왔는데요. 이 과정 하나하나 과연 쉬웠을까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를 쉽게 증식하려는 생각을 당장 갖다 버리고 고통을 각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세요.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걷는 인도, 중산층이 가는 서행 차선, 부자들이 가는 추월 차선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까지 빨리 가려면 당연히 걷는 것보다 자동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부의 가속도를 뜻하고 크레인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는 자산, 사업체, 영향력을 뜻하는데요. 즉, 누구나 처음에는 인도에서 출발하지만 종잣돈을 부지런히 모아 자산을 증식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체를 차리거나 자신의 장점을 살려 명성을 쌓으면 그때부터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크레인이 준비됐으니 부의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일하는 시간, 장소 관계없이 수동적 소득이 늘어나 결국 경제적 자유를 가장 빨리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월급밖에 없다면 인도를 걷고 있는 것이고 손수 벽돌을 옮기며 평생 피라미드를 쌓느라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인류의 80%가 가고 있는 서행 차선은 보험, 저축, 펀드,
주식에 장기간 돈을 묻어둔 동시에 집 한 채 있어서 겨우 물가 상승률을 우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라야 20에서 30년 뒤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나서야 그나마 가난을 벗어났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름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도 월 매출이 크다 한들 가맹점을 늘리거나 한 권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최고 속력으로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릴 수 없다는 건데요. 식당이건 카페건 인력 대비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이상 임계점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100잔 판다 가정하. 온종일 카페에서 커피만 만들어야 하니 시간의 노예이자 자기 자신이 돈 버는 기계가 돼버리니 커피콩을 가는 건지 자신을 갈아 넣는 건지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결국 온몸과 정신이 갈려나가 인생이 피곤해지죠. 설령 100잔 이상 판다고 한들 혼자서 하기엔 버거운 양이라 인건비를 생각하면 수입 대비 순이익이 그다지 크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잘 된다 싶으면 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가맹점 사업으로 눈을 돌려 하루에 100잔이 아니라 1000에서 10,000잔도 팔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만의 사업 시스템을 정립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부의 추월 차선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특허품을 만들거나 어플을 개발해 이용자가 몇백만에 다다르면 개당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한들 졸지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블로그,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고가에 매각해 수십억을 손에 쥘 수도 있는 것이죠. 곧 부자가 되려면 소비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볼까? 소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추월 차선 5계명을 활용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체나 특허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며 진입장벽을 계산하고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동시에 물건의 개수나 사업 규모를 키운 후 시간과 돈을 분리하면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이나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에 평소 사람들의 불평과 투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뭐 하면 좋겠다, 아쉽다, 불편하다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자주 들린다면 돈이 굴러들어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해결책에 대한 진입장벽이 충분히 높아서 어느 정도 독점이 가능한지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영업이 쉽게 망하는 이유가 널린 게 식당, 카페라 진입장벽이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깔나는 아이디어를 위해 맨바닥에 헤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시중에 나온 아이디어나 아이템 중 조금만 개선해 대박친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특허권을 두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누가 먼저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리지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템을 찾았다면 스스로 가격과 수량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가를 올리거나 판매 개수를 늘리면 기하학적으로 수익이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커피에 500원만 올려도 한 달 수입은 몇백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과 수량은 소유권을 지닌 사람, 즉 자신이 사업체의 주체일 경우에만 통제가 가능하기에 공급을 받고 있다면 가격 통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든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월급쟁이 노예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의 4단계를 다 거쳤다면 최종적으로 시간과 돈을 분리하는 작업, 즉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돈이 굴러 들어오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때부터 찐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돈을 분리하는 시스템은 돈 나무를 심는 과정입니다. 이는 곧 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컨텐츠 공급,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으로 구분지을 수 있죠. 부동산 임대업은 가장 대표적인 수동적 소득인데요. 그래서 수입이 늘수록 꼭 부동산 개수도 같이 늘려가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워낙 고가라 진입장벽이 높고 시세 차익을 보는데 시간이 걸려 대다수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부동산 부자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시드머니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은 IT 혁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잘 만든 게임 하나, 잘 만든 어플 하나, 열아들 안 부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초봉이 수억 원을 상회하죠. 잘 만든 프로그램은 일단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 수가 늘면 사용료 또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니 평소 있었으면 하는 어플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죠. 혹시 알아요? 당근마켓처럼 대박이 날지. 다음은 컨텐츠 공급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조회수가 일단 한번 터졌다 하면 각종 광고 수익부터 협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러는 컨텐츠 사업이 포화 상태라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지만 실상 주변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 있는 사람은 덜어 있지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백만장자 개인 방송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긴 하지만 꾸준히 컨텐츠를 공급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했다 한들 금방 포기한 사람만 있지 꾸준히 해서 수익화에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사업은 지금도 블루오션이란 거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믿지 말고 유튜브 수익을 믿어보세요. 제2의 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유통 시스템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사업입니다. 모든 온라인 마켓을 통틀어 아마존이나 국내 스마트 스토어, 당근마켓, G마켓 등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데이팅 앱도 여기에 속하죠. 설령 중간 수수료를 챙기지 않더라도 광고주의 광고 수익만 수십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은 인적 자원 시스템인데 내 대신 사업을 키우고 관리하며 더 많은 수익과 자유시간을 보장해주는 인적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각종 회계사, 세무사 등 인적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사람이란 게 내 맘처럼 소통이나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직원은 돈 나무를 관리하며 수익을 따따블로 늘려주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은 오히려 열매를 썩게 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리더십, 펠로우십을 미리미리 익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추월차선을 타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한번 갈아타기만 하면 부의 증식은 순식간이란 거예요. 뭐가 됐든 꾸준한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난의 원인은 능력과 배경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게으른 고집 때문입니다. 우연히 가난하게 된 게 절대 아니란 거죠.
무작정 피라미드를 쌓는데 평생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크레인 설계와 제작에 공들여 단 며칠 만에 피라미드를 완공하고 나머지 생을 즐길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언젠가를 바로 오늘로 만들어 보세요.